자, 요거 좀 추가 설명 드리고 갈게요. 추가 설명.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는 30대 1로 주는 문제가 있고, 권수비를 어떤 문제는 1대 30으로 주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는 A가 30이지만은요, 여기서는 A가 뭐가 돼요? 30분의 1이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알고도 틀려요. 무슨 얘기냐? 너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잘 들으세요. 우리가 권수비 A를 말할 때는요, 반드시 N2 쪽이 1이 돼야 됩니다. 권수비 A는요, 반드시 N2, 2차 권선이 1이 돼야 돼요. 그럼 얘는, 여기가 1차 측 권선, 여기가 2차 측 권선이죠? N2 쪽이 1이 됐죠? 그럼 N은 A가 20. 자, 20 맞아요. 30 맞아요. 어서오세요. 아이고. 그런데 얘는 여기가 30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때는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 30이죠? 우리의 목적은 여기를 1로 만들어야 돼요. 1.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30분의 1을 해주세요. 이렇게 곱하기 30분의 1 이렇게. 왜? 그래야 여기 약분이니까 여기가 1이 되겠죠? 여기가 1인데 여기가 얼마예요? 30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A가 3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30을 때려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권수비를 말할 때 반드시 권수비 A는요, N2분의 N1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뭐 이해 안 되는 거, 이거 이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면서 내가 풀 수 있는데 공식도 알고 다 아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헷갈려 버린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자, 요거. 자, 구분 잘 하시고요. 자, 이제 자,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얘기를. 자, 어디 보냐면 이제 우리 교재에 자, 96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우리 교재에 96페이지. 자, 교재 96페이지요. 벌써 막 속이 더부룩하니 그죠? 눈이 캄캄해지고 침침해지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간단하게 왜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드릴 건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우리가 전압이 먼저 우리가 전압 어때요? 전압은 V. 자, 요거는 N자는 맥시멈이에요. 맥시멈 최대치. 근데 여기 앞에 이건요 2차 측 전압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여기 뭐 적분기호 나오고 미분기호 나오는데 그건 몰라도 돼요. 이거는 정확히 무슨 뜻인지만 아시면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곱하기 이제 뭐야? 우리가 보통 뭐다? 정형파죠? 사인 오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V1을 인간을 해줍니다. 그런데 V1과 유기지전력은 위상이 어떻다? 180도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건 당연히 이건 외우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 위상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완은 마이너스 N1 1차 측이니까 N1 곱하기 dt분의 d파이만 되겠죠, 이렇게. 이거 지난시간에 우리가 패러디의 전자유도 법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기기전력.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죠? 요걸 집어넣는 거예요. 요거 대신 집어넣으면 여기가 뭐가 돼요? V1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V1이 지금 얼마나 주어져 있어요? 얘가 V1M 곱하기 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아니, 저건 필요 없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적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거를 넘겨서 정리한다면 이거를 뭐 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뭘 구하냐면 이 자속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얘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D가 붙었다는 얘기는 아주 짧게 미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걸 이제 정리해서 적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정도. 다시 한번요. 이게 무슨 뜻이다? 그렇죠. 맥시멈. 1차 측의 맥시멈 전압이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여기서 뭐 이거보다 인가 전압과 유기 기전력은 위상이 180도 차이 난다. 완전히 반대 방향이다. 이 정도만 여기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걸 접근하면 뭐가 나오냐면 파이가 인가 전압보다 90도 뒤진다. 그게 나옵니다. 아까는 제가 그냥 이론적으로 설명해 드린 거고, 이거는 수학적으로 설명을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결과는 뭐다? 위상이, 그래서 이거 자석은 인가 전압보다 90도 뒤진다. 요거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면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식이 하나 나와요. 자, 유기기전력. 그래서 1차 측의 유기기전력은 4.44 F 파이 M 곱하기 1차 측의 유기기전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1차 측의 번수. 그래서 이걸 아니 공식을 다 외운 분도 있고 분명히 여러 번 이거를 공식을 접한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 F는 1차 측, 2차 측이 구별 없니?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없습니다. 변압기는요, 주파수가 바뀔 수가 없어요. 60Hz가 들어가면 반드시 60Hz로, 50Hz가 들어가면 반드시 50Hz로 전달이 됩니다. 주파수는 바뀔 수가 없어요. 주파수를 바꾸는 건 따로 있습니다.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사이클로 컨버터를 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변압기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F라고 씁니다. 이거를 구별하는 게 바로 뭐예요? 유도 전동기. 거기서는 이걸 구별해야 되는데 변압기에서는 주파수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F라고 씁니다. 자, 그럼 이거 파이는 뭐예요? 파이는 자석이죠? 그 M은 뭐예요? 맥시멈. 최대. 그러니까 자석이 만들어진데 가장 큰 자석이 가장 큰 자석 그걸 나타내는 거고 얘는 유기기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1차 측에도 유기기전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변함이 없어요. 주파수 변함이 없어요. 얘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 뭐? N2.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니 어떻게 1차 측과 2차 측이 손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같을 수 있나? 원래는 같을 수 없죠. 같을 수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이 책이 솔직히 이 책 쓰다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원래는 정확히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원래는 정확히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그냥 자석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기전력을 구하는 식 아까 무슨 뭐 미분하고 적분하고 필요 없습니다. 위상차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유기기전력을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이 유기기전력이 또 다른 어디서 나온다? 바로 유도전동기에서도 유기기전력이 똑같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유기기전력을 많이 했죠? 피자파이, 무시베이 뭐 이런 것들, 그죠? 직류발전기, 동류발전기에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변압기는 정직이에요. 움직이 않아서 딱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요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116페이지에 02번 볼까요? 116페이지. 자, 볼까요?
60Hz의 변압기래. 주파수가 나왔네요. 60Hz. 60Hz는 바로 주파수가 하나가 60Hz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 하나의 팁이 나옵니다. 자, 60Hz의 변압기에 50Hz의 동일한 전압을 가했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전압을 가한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인가전압. 그럼 인가전압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V1이라고 하죠. 왜? 인가전압이잖아. 그럼 1차측 전압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유기기전력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곳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V1과 E1은 완벽히 같을 수는 없지만 거의 같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V1은 이거를 막 구하려고 애쓸 게 아니라 그냥 살짝 그냥 능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아, 4.44는 변하지 않네요? 주파수는 60이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자, 뭘 구하는 거지? 자속을 구하는 거죠? 자속이 바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자속. 그래서 요걸 이제, 여기 그냥 이렇게 M이라고 씁시다. M. 자, 근데 권수비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N1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동일한 전압을 가했대요. 그럼 여기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면 얘도 똑같이 4.44 곱하기 여기 얼마? 50Hz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뭐야? 우리가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런 종류의 문제 있죠? 전압을 바꿨을 때 몇 배가 되느냐? 전류를 바꿨을 때 몇 배가 되느냐? 이런 문제들은요, 그냥 이렇게 해서 다시로 가세요, 다시로. 우리는 지금 이게 궁금한 거야. 이거를 가지고 이게 2차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여튼 몇 배, 조건을 바꿨더니 몇 배가 되느냐, 이런 문제를 이렇게 다시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주파수만 바뀐 거지 권수비가 바뀐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거 우리 나눠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해봅시다. 얘랑 얘랑 같은 거잖아. 그럼 얘랑 얘랑 같겠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이거 필요 없죠? 얘도 필요 없잖아요. 그럼 얘는 60 곱하기 파이 m이나 50 곱하기 파이 m 다시나 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누가 궁금해요? 다시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얘를 넘기세요. 여기 곱하기 게 있죠? 그럼 넘기면 얘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나누기니까 50분의 60 곱하기 파이 m은 파이 m 다시가 된다는 거죠. 여기는 0을 떠올 수 있죠? 그러면 다시는 원래 자석의 몇 배? 5분의 6배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기서부터 인가전압 그러니까 커서 내가 유기기전력 공식은 아는데 인가전압 공식은 모르는데 어떻게 되나? 아니에요. 그냥 대충 같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문제. 뭔가 조건을 바꿨을 때 어떻게 몇 배가 되느냐, 줄어드느냐, 늘어드느냐, 늘어나느냐, 이런 것은 이게 다시 딱 붙여버리시고요. 이 다시 이런 것들 딱 정리해버리시면 이제 요거를 보여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116페이지 3번 볼까요? 바로 밑에 116페이지 3번. 자, 되게 간단한 문제죠. 이런 문제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116페이지 3번입니다. 변압기에서 건수가 2배가 되면, 자, 보세요. 자, 그럼 여기 하나 지우고요. 변압기에서요. 자, 2배가 되면 유기기전력. 자, 유기기전력. 2차 들었고, 2차 들었고. 자, 근데요. 생각해보세요. 건수가 곱하기 2가 됐어요. 다른 거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그럼 얘는 몇 배가 됩니까? 그럼 2배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 나와주면 이거는 진짜 도마스 진짜 땡큐죠. 그죠? 여기가 2배가 됐으니까 당연히 이쪽도 왜?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2배가 됐으면 이쪽도 2배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97페이지에 1번 문제 볼까요? 자, 이거는 살짝 장난을 쳤습니다. 권수비 A는, 바로 알죠? 네.
자, 바로 이게 바로 따라서 220분의 6,600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60Hz니까 당연히 뭐야? 주파수는 F죠? 60Hz. 자, 단위를 생각할게요. 철심의 단면적? 이거 단면적은 뭐야? 자, 그래서 잠깐만. 자, 잠깐만. 저를 봐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하고 할게요. 원래는 이거 전자기학에서 나오는 건데, 요거 그 전기기 사무실 나오니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게 뭐예요? 자석의 최대값이죠. 자, 근데 우리 자석의 단위는 뭐예요? 웨버죠. 자석의 단위는 웨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는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구 밀도는 단면적으로 나눠요. 무엇을 단면적으로 나눠요? 인구수를. 우리가 그래서 인구 밀도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자 설명드린 게 우리가 전기에서 밀도라는 말이 나오면 단면으로 나온다. 자, 그래서 그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인구 밀도는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1제곱미터죠. 1제곱미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분모가 1이라고요. 분모가 1. 그래서 인구 밀도는요. 총 인구를 전체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예전에 전기기할 때 설명드렸었죠. 여기다 코일을 막 감아갖고 전기를 돌려서 자석이 나온다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자석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쑤시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럼 이 자석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석 밀도는 뭐냐면 이 단면. 그죠? 단면으로 나눠내면 그게 자석 밀도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접수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웨버죠? 웨버, 자석을 뭘로 나눠요? 단면적 A. 근데 우리가 보통 단면적을 A라고 하기도 하고 S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책마다 달라요. 또 문제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A라고 하자고요, 단면적을. 그러면요, 얘는 단위가 뭐예요? 웨버죠? 얘는 단면적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제곱미터가 됩니다. 면적이니까. 우리가 3.3, 그러니까 한 평은 3.3 제곱미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요. 바로 얘가 최대 자석 밀도가 됩니다. 왜냐면 최대값이기 때문에 얘가. 그래서 이러면 뭐가 돼요? 단위가 바로 뭐가 돼요? 웨버 퍼 제곱미터.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최대 자석 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식뿐만 아니라 전기자기학에서 여러분들 많이 나올 거예요. 무슨 밀도란 말이 많이 나오죠? 아주 환장합니다. 그 간단하게 그냥 면적을 나눠버리면 돼요. 그 개념을 갖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이 나오는데 이렇게 됩니다. 최대 자석은 A가 분모에 있죠? 여기 이쪽으로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최대 자석 밀도에다가 단면적을 곱하면 이게 최대 자석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은 이 변압기에서 종종 써먹는 식이에요. 변압기뿐만 아니라 전자기학에서도 나오는 식이니까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막 전송밀도 막 전자기학 하시다 보면 막 나오잖아요. 전압밀도, 전송밀도 막 그런 막 천밀도 뭐 최적밀도 막 나오잖아요. 환장하죠. 기본적으로 밀도는 단면적으로 나눈다. 근데 최적밀도 그러면 부피로 나눠주면 돼요. 자, 그럼 빨리 정리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서요, 철심의 단면적이 나왔어요. 단면적 나왔네요. 단면적이니까 뭐라고 쓰자?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걸 A라고 쓰자. 이렇게. 우리끼리는. 자, 얼마라고요? 0.02 제곱미터. 이렇게요.
근데 옆에 또 뭐라고 나왔어요? 최대 자석 밀도 나왔네요. 최대 자석 밀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라고 배웠죠, 방금? BM은, 자, 최대 자석 밀도가 얼마라고 했어요? 1점이, 그죠? 1점이 해주고, 여기, 웨버, 퍼, 제곱미터, 이렇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딱 간단하게 딱 정리해놓고 이제 문제 풀이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물어봤냐면요. 1차 유기기전, 2차 유기기전력을 물어봤어요. 자, 아직 우리가 공식을 못 외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공식 써드릴게요. 너무 착하죠? 자, 이 완은 4.44 곱하기 주파수 곱하기 최대 자속 밀도 곱하기 권수, 1차 권수가 되는데요. 방금 우리가 배웠죠. 요번에서 이걸 집어넣어봐요. 그래서 얘는요, 4.44 곱하기 주파수 곱하기 최대 자속 밀도 곱하기 철심의 단면적 곱하기 권수, 요렇게도 요걸 살짝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셨어요? 자, 이거 당연히 외워야 되고, 지금 당연히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면 1차 유기기전력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러면, 자, 이제 이 공식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공식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미터 거 써도 되고요. 그냥 요거 두 개 곱하면 바로 뭐예요? 이거 나오죠? 위에 거 써도 되고요. 자, 그래서 식을 세워볼게요. 자, 이 완은 어떻게 돼요? 4.44 곱하기 주파수 60 나왔네요. 곱하기 밑에 거 쓸까요? 기념으로 1.2 곱하기 0.02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뭐가 곱해요? 권수를 곱해야죠? 권수, 그죠? 권수가 아니라 권수, 그죠? 자, 그 권수가 얼마 들어가야 돼요? 얼마요? 권수 얼마 들어가야 돼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2차에 아니죠. 그거 이기면 되니까요. 여기는 1차치 권수가 들어가는 거지 권수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차치 권수. 이거 나중에 30이 되긴 하겠죠. 얘는 권수비가 30이긴 하겠죠. 근데 여기는 권수비가 아니라 1차 측에 감긴, 1차 측에 감긴 권수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A는요, 반드시 N2분의 N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분모가, 2차 측에는 얼마? 220번 감긴 거예요. 1차 측에는 몇 번 감겼어요? 6,600번이 감긴 거예요. 그 선생님이 정답인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혹시 돈 있으면 가다가 만나면 사드세요. 이거 무슨 말인지 되세요? 여기는 30을 때려놓고 30 때려놓고 계산하면 되니까요. 이게 답은 없어. 30 때려놓고 계산 답은 없습니다. 물말 권수 B와 권수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N1이 아니라 6,600. 왜? 그래서 1차 유기 기전력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1차.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6,600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나머지 계산기 해서 계산기 띄우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 계산하면요. 자, 답이 42,190까지 나올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잠깐 해보세요. 이 개념이 정확히 안 잡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고민합니다. 하면서 내가 분명히 이거 혹시 하는데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세요. 6,600? 220? 여기다가요 220을 놓고 계산하잖아요. 2번이 나옵니다. 이해돼요? 만약에 이걸 계산했는데 거기에 답이 없어.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6,600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러면 나 맞았어. 오케이, 하나 맞았어. 통과. 나중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제 풀려면서 정확하게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푸시란 말이에요. 그걸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는 권수지 권수비가 아닙니다. 됐어요? 어떻게 돼요? 4.44
곱하기 주파수 60 나왔네요. 곱하기 밑에 거 쓸까요? 기능으로 1.2 곱하기 0.02가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돼요? 건수비 곱해야죠? 건수비, 그죠? 건수비 아니라 건수, 그죠? 자, 그 건수비 얼마나 들어가야 돼요? 얼마요? 건수 얼마 들어가야 돼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2차례 그 10초 아니죠. 그거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기는 1차치 건수가 들어가는 거지 건수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차치 건수. 이거 나누면 30이 되긴 하겠죠. 그럼 얘는 건수비가 30이긴 하겠죠. 근데 여기는 건수비가 아니라 1차 측에 감긴, 어디? 1차 측에 감긴 건수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A는요, 반드시 N2분의 N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분모가, 2차 측에는 얼마? 220번 감긴 거예요. 1차 측에는 몇 번 감겼어요? 6,600번이 감긴 거예요. 그 선생님이 정답인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혹시 돈 있으면 가다가 안 나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기는 30을 때려놓고 30 때려놓고 계산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답은 없어. 30 때려놓고 계산은 답은 없습니다. 물말 건수비와 건수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N이 아니라 6,600. 왜? 그래서 1차 유리 기전력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1차.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6,600이 들어간다. 나머지 계산기 해서 계산기 끄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 계산하면요. 자, 답이 42,198이니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착각해보세요. 이 개념이 정확히 안 잡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고민합니다. 가만 있어봐. 내가 분명히 이거 혹시 아는데? 가만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가서 6,600? 220? 여기다가요. 220을 넣고 계산하잖아요. 1번이 나옵니다. 이해돼요? 만약에 이걸 계산했는데 보기에 답이 없어.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6,600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기에 답이 있어요. 그러면 나 맞았어. 오케이, 하나 맞았어. 통과. 나중에 틀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제 풀면서 정확하게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푸시란 말이에요. 그걸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는 건수지 건수비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자, 그래서 유기기전력 공식까지 이제 끝났어요. 자, 유기기전력 공식. 이제